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좀 미뤄지는 분위기긴 한데 일단 만나긴 할 것 같죠, 교수님? 아유, 당연하죠.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가 네. 뭐 한 번도 제대로 된 회담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이제 여야 당 대표 간에 네. 이런 회담을 여는 거는 양자 두 분 모두의 입장에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굳이 그런 뭐 용산에 대한 차별화라기보다도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또 실제로 우리 그 민심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고요. 그리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까지 지금 재창궐할 그런 입장이 맞습니다. 있는데 이때 뭔가 정치가 해야죠. 내가 할 겁니다. 네. 네. 자, 뭐 차별화, 민심, 민생 이런 키워드가 네. 기억이 남는데 이 회담이 생중계로는 성사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된 소통과 대화가 될지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한동훈 대표의 노림수는 뭘까요? 한 대표에게 오히려 저는 좀 어드바이스를 뭐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니지만 한다고 하면 네. 한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그 어법은 굉장히 잘난 어법이었거든요. 잘난 어법. 나는 너와 좀 다르게 굉장히 말도 굉장히 잘하고 핵심도 찌르고 굉장히 좀 잘났다. 이런 본인이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플러스가 아니에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듣기도 잘하고 그리고 타협적이고 온화하면서도 전곡을 지르는 그런 화법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네. 오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자칫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아는 척, 잘난 척, 센 척,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는 척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오히려 차분하면서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핵심을 찔러나가는 네. 그런 어법과 화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좀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언론에 주목되는 이 주목 효과를 바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두 분이 다 왜냐하면 그전에 없었잖아요. 네. 그전에 한 번도 여야의 대표가 생중계라고 하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거든요. 뭐 진짜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없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고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들으려고 하시지 않겠나는 점에서는 이런 이벤트 자체가 벌써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컨텐츠를 네. 또 그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이런 생중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유의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 두 대표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거다?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물론 부정적인 만약에 잘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좋은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누굴 뽑을까가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누가 덜 나쁠까를 고민을 해온 선거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둘 다 좋은데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저는 아까 어드바이스 뭐 어줍잖게 제가 무슨 어드바이스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뭐 정치학을 40년간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이번에 그 생중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또 5월 동주라고 할까요? 혹자는 윤 대통령과 긴장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공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이를테면은 둘 간에 의미 있는 그리고 뭔가 그래도 타협점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정책적인 공조가 되는 그래서 국민들과 민생에 관련되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항상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두 분 다. 차별화를 위한 뭐를 하면은
국민들이 안다는 거죠. 예, 국민들이 굉장히 그 지혜로우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도자 뽑는 걸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뭔가 용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솔하고 진실된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에 양자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양자회담 아무튼 뭐 기대해 보죠. 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바 있는 제3자 특검법 아이디어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리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계속 달면서 회피하는 분위기인데 최상병 특검법의 향방 어떻게 될지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해야죠. 그리고 끝내 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마 3자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해 나가면서 몇 가지 자꾸 조건들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고 좀 국민들에게 뭔가 다른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밑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치를 할 때 그 대표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아래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이뤄냈거든요. 그 전에 내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여야의 정치인들이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네. 합의가 안 되니까 밑에 분들이 아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여관방 그게 뭐 호텔방이었는지 여관방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2박 3일간 가둬놓고 무조건 어떤 내용이든 합의를 이루고 나와라. 문 열고 나와라. 그래서 실제로 합의를 이뤘다는 그게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뭔가 좀 그런 좀 정치 그죠? 뭔가 여야 그래 일단 그 들어가 가지고 내가 너를 믿고 보냈고 당신은 당신이 믿는 사람 보냈는데 둘이한테 맡겨봅시다.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 가지고 뭔가 타협점이 이루어 나오면 우리가 그대로 받읍시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은 여야의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뭘 한다. 실제로 그러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대표들이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밑에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하자면은 그 뭡니까 올인가 뭐 물에 있을 때 그죠 우아한 모습을 보이지만 발은 엄청나게 바쁜 것처럼 그렇죠. 정치가 좀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우아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물밑 안에서는 참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정치를 보면은 미안합니다. 입만 살아 있어요. 입만 살아 있다. 네, 입만 살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실제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입만 살아 있고 그 입의 놀림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짜증만 선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정치는 지양돼야죠. 네. 네. 자, 뭐 좀 지나긴 했지만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짚어보죠, 교수님. 네.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뻔하고 밋밋하게 흘러갈 것 같았는데 최고위원 선거전이 뜨거웠습니다. 그랬죠. 네, 특히 레이스 초중반까지 수위를 달리던 이 정봉주 전 의원의 탈락 전혀 뜻밖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이 소위 말하는 친명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친명이 아니라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추종한다라고 할까? 그런 분으로 채워진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저는 우리 자를 함부로 붙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당내에서 경쟁이 있는 게 나중에는 유리할 겁니다. 곧 있다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대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중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 중에 그래도 한두 분은 조금 그래도 비명이라고 반명은 아니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럴 기대를 할 만한 분이 좀 설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기회에 어떻게 말을 할 거냐라고 하는 시간적인 기회도 잡아야 되지만은 어떤 표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좀 심하게 나가다 보니까 표현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예 저렇게 결과가 됐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네, 연장선이긴 한데 이 전봉주 전 의원이 오판한 것 같기도 한 모습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이 친명일색,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우려점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곧 아마 가을이 깊어지면 네. 그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네. 지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의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당에서 네. 다른 이견이 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아나가는 그런 방식인가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이게 민주주의의 시대에 그러니까 정당 간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치도 그렇지만은 한 정당 안에서도 얼마나 그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경쟁이 있느냐 하는 네. 또 이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척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장점으로만 작용해 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가을에 별 문제가 없이 이재명 대표가 지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당내 민주화를 활성화시켜 줄지 그건 두고 볼 일이죠. 네. 근데 이 판결 관련해서 네. 1심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1심 해봤자 그다음에 또 재심이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도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네. 여론과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2심에서 그게 약화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없던 걸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1심 판결의 그 내용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한편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면서 대권 잠룡으로 다시 거론됩니다. 네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요, 이 조국 대표를 제치고 야권 주자 가운데 이재명 다음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부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조국 대표는 사실 본인의 심정으로는 안타까운 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우리 아이들이 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보수를 해온 분들을 털어보면은 이보다 더 물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위법이 사실이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뭐 그 시대에 어느 정도는 뭐 추천서 받고 이런 것들이 네. 횡행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혼자 지금 십자가에 올랐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는 그래 저 사람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보내고 어디를 보냈다 하는 거는 분명히 박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죠 했는데 하나의 대안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국 그 전 장관이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냥 심정적으로는 좀 느껴요. 합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느끼는데 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자녀의 입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민감하거든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의대를 가고 이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 하지만은 우리 민심에 꽂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 잘못됐어. 상대적인 라고 거죠. 하자면 네. 그래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막 언론에 나서 가지고 막 모지거나 우리가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못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상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말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뇌리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어요. 소위 독한 표현이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이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의 여권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오세훈 현 시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잠룡이 될 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잠룡이 될 건가?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 진영에서는 호감을 좀 얻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뭐 뿐만 아니라 현 민주당 안에서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대안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걸요. 왜 그러냐면 심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27년이 대선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재명으로 나가면은 그게 소위 그 컨벤션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타겟이 안 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또 뭘 쓸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잠룡이 되어 가지고 경쟁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죠. 소위 그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넓게 봐야 되죠.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는 뭐 소득 중에 하나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또 EJ라고 할까? 네. 이 김경수를 통해 이재명을 흔들겠다. 이 김경수 복권 뒤에 숨은 의도도 명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이재명 한 사람의 체제로 일극체제. 가고 일극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당에 어차피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숨을 죽이고는 있지만 친노 친문 세력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다만 그들에게 구심점이 없는 거죠. 또 지금은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고요. 지방선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당내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막상 대선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치열하게 여야가 다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대안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뭐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대권 잠룡이 벌써 되기 시작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 잘하고 있어 보이는지 가능성은 보이는지 한 달의 이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뭔가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고요. 네. 않고 저는 우리 MZ세대가 이제 새로운 유권자, 강력한 유권자층으로 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MZ가 바라볼 때 한동훈 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법과 화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어땠었느냐 하면은 기존 정치인과는 화법이 다르네 이런 부분은 있었어요. 네. 네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건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다 보니까 조금 그 속에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좀 엘리트적이라고 하나 또는 좀 그런 게 약간씩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바른 말 같기는 한데 조금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뭐 성민의식이랄까요? 네네네 그런 게 느껴져서 조금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대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좀 화법과 어법을 조금 유순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자, 대통령실도 잠깐 둘러봐야겠죠. 네. 독립기념관장 임명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까지 연일 좌충우돌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뉴라이트 인사 등용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말 대통령 옆에 어떤 참모진, 어떤 브레인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을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네. 사실은 그 우리 한반도의 그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정세에서 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뭐 선명하게 민주주의의 연대를 한다라고 해 나갔을 때도 외교를 저렇게 하면은 무슨 이득을 지금 무슨 눈앞에 이득이 급하기 때문에 저렇게 선을 자꾸 긋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벽을 세워갈까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국내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은 여건 야건 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국민이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국민이건 안고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중심은 화합이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자꾸 편을 가르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그럼 결국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이 인정이 돼야죠. 네. 네. 그게 옳고 아니고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광복회라든지 또는 그 박물관 이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왜 굳이 저런 사람을 네 얼마든지 전문가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저런 사람을 이렇게 또 말하자면 일이 일어나 가지고 또 국민들이 볼 때 마음이 불편하신 이런 인사를 하는가 대통령이 한 건가 아니면 옆에 오히려 그런
세력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안타깝죠. 네. 아니 그래서 50년지기로 알려진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그러니까요. 대통령주의에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아 저도 좀 그리고 또 의문을 갖고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찬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과거에 뭐 친구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서 그랬던 분이 약간 등을 돌리는 듯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종찬 씨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의 원로의 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리고 자기 아들의 친구로 또 아버지라고까지 불렸던 분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윤 대통령께서 조금 한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기가 이제는 절반을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국과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교수님께서도 보시기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느끼시는군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혼자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본인이 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조언을 하고 누가 하는 건데 그런 조언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눈과는 비껴나가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계속 갈등을 유발해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끝이 날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이 무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개가 함께 가면 좋겠어요. 두 개가. 요거 하나만 두고 하는 네. 게 아니라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죠. 사람이 네. 말하자면은 그거를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속였잖아요. 그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어. 그러니까 내 속임수는 정당하다. 그건 맞죠. 우리 CBS잖아요. 네. 목사 맞아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도 정당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다뤄지고 있잖아요. 같이 다뤄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근데 계속 이 최 목사 사건은 뭐 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이렇게 종결을 시켜버렸으니까 부르기는 할 텐데 그러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네. 이거는 무혐의로 종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치고 나갈지 검찰이 모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에 이중적인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둘 다.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있으면은 둘 다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그게 벌이든 아니면 그게 징계든 뭔가를 내려야죠. 둘 다. 그럼 국민이 볼 때 그래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함께 네. 수사해야겠군요. 그러면. 아니 같이 했었어야죠. 시작 자체를. 그럼 왜 이거는 종결을 시키고 왜 저거는 이제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아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네. 수단을 나쁘게 쓰면 안 되죠. 네. 다른 만약에 이분이 그런 분이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안 했더라도 다른 사건에 의해서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른 어떤 걸 한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CBS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